한밤중 눈길 위를 방황하던 한 남자.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이 맞나? 65세, 은퇴 후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찾아온 충격적인 변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겪는 긴박한 순간들. 가족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 오늘 할아버지 오세요? 6살 된 아들 민규가 저녁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항상 오시잖니. 오늘은 뭐 사오실까?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퇴직 후 아버지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종종 작은 간식을 사오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남편이 문을 열며 반겼습니다. 오늘은 붕어빵을 사왔어. 이 녀석들 좋아하잖아. 아버지는 봉지를 흔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손주들과 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이 조각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현듯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시간이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누구지? 이 시간에?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눈발이 흩날리는 어둠 속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덮여 있었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에 저도 얼른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우리 집 맞지? 맞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고 손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리 들어오세요. 손발이 꽁꽁 얼었잖아요. 저는 서둘러 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낯선 듯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여기가 내 집 맞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버지의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우리 집은 몇 년 전부터 변한 게 없었죠. 아버지, 여긴 저희 집이에요. 손주들 자는 방도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래. 민규 방 맞네. 내가 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모르겠다. 그제야 아버지가 손에 든 비닐봉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거 붕어빵인 줄 알았는데. 봉지를 열어보니 과자 몇 봉지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오셨던 거예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까 집에서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여기 와야 할 것 같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보냈던 아버지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 멀쩡한데. 그냥 어제 길을 잃은 것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게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냥 잘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나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집에서? 그건 안 돼. 나 혼자서도 잘 사는데 뭘? 아버지, 어제 밤을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제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결국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날, 가족 모두가 환영했지만 어색함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자요? 민규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 같이 지내자. 할아버지가 너희랑 놀아줄게. 아버지는 밝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아버지는 갑자기 거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방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아버지를 방으로 모시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이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손주들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부담만 되지 않을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계셔야 저희도 안심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동안 여기 있어 보자꾸나. 대신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손주들 돌봐주시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손주들과 노는 걸 가장 큰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루는 민규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로켓이에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민규가 블록을 높이 들며 설명했습니다. 로켓이 이렇게 생겼어? 내가 어릴 때 본 로켓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민규의 손에서 블록을 받아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비행기 같아요. 민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며 블록 몇 개를 더 붙이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미소를 지으려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민규랑 함께하는 시간이 크신가 봐요. 그런데 그런데 뭐? 가끔 민규 이름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민수야, 이리 와라 하시는데.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병이 빠르게 진행되기 전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겠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갑자기 낡은 사진첩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너희 결혼식 사진도 여기 들어있지 않니? 네, 아버지가 찍으신 사진들도요. 제가 대답하자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대학 졸업하던 날 찍은 거야. 기억나지? 네, 아버지가 꽃다발을 주셨잖아요. 맞아, 그때 내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하지만 아버지의 손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누구지? 사진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낯선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지만 끝내 기억해내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슬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진첩? 사진첩이 어디 갔어? 아버지, 거기 테이블 위에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찾던 사진이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어? 가족 모두가 놀라 아버지를 달래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진이 왜 없냐고. 거기에 중요한 게 있었단 말이다. 결국 남편이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조금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방 안에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사진첩을 뒤적이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추억들을 정리해서 따로 앨범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기억이 더 흐릿해지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사진첩을 정리하던 중 저는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에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 그때는 참 좋았지. 내 엄마랑은 어디를 가든 즐거웠어. 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갔던 여행이야. 남이섬이었지. 내 엄마가 꼭 다시 가자고 했는데 못 갔네. 아버지, 다음 달에 여행 가실래요? 저희랑 같이요. 그래, 가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뭔가 기억나지 않는 게 많아서 무섭다. 내 엄마 얼굴도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기억해 드릴게요. 절대 잊히지 않게 해드릴게요. 며칠 뒤 아버지가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너희한테 주려고 준비한 거야. 뭔데요, 아버지? 아버지가 건넨 작은 상자 안에는 손수 쓴 편지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빙긋 웃으셨습니다. 내가 조금씩 적어둔 거야. 혹시 내가 기억이 흐려질 때 너희라도 볼 수 있도록. 편지를 펼쳐보니 한 줄 한 줄 글씨마다 아버지의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내 기억이 언젠가 흐릿해지더라도 너희가 내 옆에 있었다는 건 잊지 않을 거야.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더라도 웃으며 추억하길 바란다. 가족 모두가 편지를 돌려 읽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기억해 드릴게요. 우리랑 오래오래 놀아요. 아버지는 민규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내 기억을 지켜주는 멋진 녀석이구나. 그날 밤, 저는 상자를 열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상자 안에 또 다른 사진들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위야, 내가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말이야. 혹시 너희에게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가 더 행복해요. 손주들도 아버지와 노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내가 기억을 더 잃게 되면 너희가 힘들어질까 봐 걱정이구나. 아버지, 우리가 그럴 리가 있나요?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 좋은 시간 만들면 되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과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으신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진행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묻자 의사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퍼즐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것도 좋고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참에 아버지랑 여행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요? 어릴 때 아버지랑 어디 가셨던 기억 같은 거 떠올리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주말에라도 계획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와의 여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은 근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가족들과 자주 갔던 공원이 목적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여기가 조금 익숙하긴 한데, 아, 저 벤치. 내 엄마랑 앉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구나. 그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민규가 아버지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래, 찍어보거라. 내가 멋지게 웃어주마. 아버지는 사진을 찍은 후 화면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니 참 고맙구나. 그날 찍은 사진들은 아버지의 방 한쪽 벽에 걸렸고 아버지는 종종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기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라서 한밤중에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행히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우리 옛날 집인 줄 알았어. 네 엄마랑 자주 오던 곳 같아서. 그날 밤 가족들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써야겠어요. 그래,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상황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더라? 아, 내 생일이구나. 민규야. 그날 아버지는 민규의 생일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순간을 축복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현재를 즐겨라.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올 거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공감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